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저는 지금 WWDC 2026 올해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미국 애플 본사에 나와 있는데요. 팀 쿡이 참여하는 마지막 WWDC가 될 것 같아서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 이걸로 생생하게 담으시려고. 네, 근데 손떨림만 잘 되면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무거워. 그래서 지금 안 돼 지금. 이 정도 무게면 그냥 카메라 드는 게 낫지 않나라는 기대하는 거 있어요? 시리가 좀 어떻게 달라질까. 로컬 파운데이션 모델이 좀 성능이 나아지길. CD 관련해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폴드가 나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폴드가 나오게 되면 저희 팀 전원이 야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안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앱을 다시 갈아엎어야 돼서? 갈아엎어야 돼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몇 달 뒤에 하게 될 것 같은. Final year of Tim kicking off DubDub as Apple CEO. Thank you. Oh my God, thank you. I've never seen so many iPhones before. Good morning.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at Apple Park, and welcome to WWDC. 이번 발표 어떻게 보셨을까 궁금한데 벌써 베타가 나왔죠. 저도 베타를 올려서 체험해보고 있는데 새로운 iOS 27 베타 버전 설치한 아이폰, 새로운 월페이퍼까지 적용이 됐는데요. 숫자가 뒤로 쓱 숨죠. 설정에 리퀴드 글래스 부분에 가보면은 아예 이제 리퀴드 글래스의 가독성과 깊이감, 분리감을 조금 더 취향에 맞게 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아이패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맥도 동일하죠.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면 보다 투명하게 바뀌고 이걸 오른쪽으로 쑥 가게 되면 불투명하게 돼서 확연히 분리돼서 보입니다. 예시 컨텐츠와 함께 보면서 사용자가 강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중요한 변화점으로 차세대 OS는 성능 부분도 새롭게 향상이 됩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앱을 띄울 때 속도, 앱을 열 때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놓는 프리로드 방식이 적용돼 최대 30% 향상이 되고 아이패드를 맥처럼 쓰고 싶으실 때 외장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차기 OS부터는 외장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거나 작업을 하실 때 체감 스피드가 최대 5배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 찍은 사진이 나타나는 속도 최대 70% 향상이 있고 놀랍게도 에어드랍이 최대 80%가 빨라진다고 해요. 최신 아이폰부터 이전 아이폰 11까지 CPU 스케줄러라는 게 최적화돼서 여러 작업들 사이에서 배정 능력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지원 사양인 아이폰 11도 이러한 퍼포먼스 향상을 체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기기마다 다 인덱싱을 새롭게 하고 있다라고.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아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검색할 때 이전에 불안전하거나 안 나오거나 그럴 때 꽤 있었죠. 이번에 아예 재설계를 해서 기존의 컨텐츠를 찾는 신뢰성과 속도, 새로 추가된 컨텐츠가 있을 때 빨리 검색할 수 있는 부분까지 큰 개선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게 AI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손을 꼭 대야 됐다라는 걸 이따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네트워크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도 이번에 향상이 있다고 하고요. 맥OS는 새롭게 맥OS 골든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골든 게이트의 월페이퍼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내용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건데 역시나 가장 기대를 모았던 부분은 AI죠. 애플이 AI에서 뒤처져 있다. 새로운 실이 언제 나오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바뀐 AI,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포커스를 뒀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이 되는 애플의 파운데이션 모델, 구글의 제미나이 계열 모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먼저 기기 기반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 클라우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인 건데요. 이번 3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은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5개 모델을 댄 모델군입니다. 더 중요한 게 코어 어드밴스드, 애플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온디바이스 모델입니다. 200억 개 파라미터지만 10억에서 40억 개 정도 활성화하는 스파스 구조를 씁니다. 지금 요청에 필요한 전문가 부분을 골라 쓰는 방식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요청할 때 OS에 깊숙하게 통합
연합되어 있는 어시스턴트 시리가 앱들이 할 수 있는 작업들 연결이 돼서 시스템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이 요청을 기기에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건가? 클라우드로 보내야 되는 건가? 라는 교통정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앱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든지 기기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검색 정보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컨텐츠까지 질문의 맥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기 기반 온디바이스 모델로 내려가거나 클라우드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구조도에서 단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애플이 모두 만들었고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구글과 협력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데 요것도 애플 자체 기반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제미나이를 그냥 불러서 쓰나 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애플의 색이 들어간 건데, 그래서 이런 구조화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게 바로 Siri AI. 일단 영어로 먼저 출시된다고 해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현재 저도 사용해 보려고 했더니 지금 대기 리스트가 걸려 있어서 좀 기다려야 이걸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영상으로 또 다뤄볼 건데, OS 전반에 깊숙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통해서 바로 불러낼 수도 있고, 평소에 쓰시던 것처럼 이제 시리를 불러서 쓸 수도 있고, 시리 전용 앱이 있어서 거기서도 맥락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새롭게 인덱싱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의미로 연결이 돼서 복합적인 과정을 연계해서 제안을 해줄 수가 있고, 내가 보고 있는 화면상의 내용을 바로 질문할 수 있거나 바로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드디어 비전 프로 사용자가 실제 세계의 내용을 시리에게 물어보고 찾아보거나 질문하거나 여러 가지 앱 동작으로 연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어 나오고 한국어도 빨리 나오고 재밌는 경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게 조금 제한이 걸리는 게 이 시리의 자연스러운 음성 표현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됐고, 시스템 전반에서 더 강력해진 받아쓰기 기능 같은 거 쓸 수 있거든요. 이런 특정 온디바이스 기능은 아이폰 17 프로, 아이패드나 맥도 램이 12기가 이상 되는 모델들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전반적으로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리 AI를 쓸 수 있는 기종들은 기존의 애플 인텔리전스 쓸 수 있는 모델과 같지만 그 안에서 일부 기능은 또 쓸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얼만큼 체감될 수 있는지 추후에 또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 중요한 변화도 있는데, 바로 자녀 기기 관리 기능입니다. 아예 이제 기기를 새로 시작하실 때 자녀 계정을 만드는 화면이 나와서 나이에 맞춰서 보호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작부터 적용이 됩니다. 특정 일정 쓸 수 있는 앱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접근도 부모가 승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새로 있다든지 게임을 더 하고 싶다든지 할 때 부모에게 요청을 해서 부모가 확인하고 허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권장 사용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학교 가는 시간이나 주말이나 시간대별로 다르게 사용하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미지 편집 관련된 AI 기능이 드디어 상당히 괜찮아졌다는 건데, 아예 사진에 이제 편집에 툴이 있어서 클린업과 확장 그리고 리프레임을 쓸 수가 있는데, 클린업 이전에 평가가 좋지 못했죠. 이런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클린업을 수행하면 요렇게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모습이 보이고요. 또 아예 처리 방식이 나눠져 있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과 고품질 생성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또 이런 장면에서 확장 기능을 쓰면 이렇게 장면에 없는 부분이 뿌옇게 표시가 되고요. 확장 눌러주면 이야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유추해서 그럴싸하게 생성해냈죠. 원래는 없던 겁니다. 없던 건데 상당히 괜찮은 폼질로 채워주는 큰 발전이 보인다. 리프레임도 상당히 재밌는데, 이거 누르면은 먼저 기기 기반으로 공간 변환을 하고요. 요거 아예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고 각도도 바꿔서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원래 이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확장도 시킬 수가 있고 각도 변환까지도 가능하다. 무제한으로 쓸 수는 없고 이래 사용 제한량은 있다고 해요. 그게 또 아이클라우드 구독자들은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차등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전에 성능이 아쉬웠던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마찬가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예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특정 제한도 나오고요. 보다 강력해진 젠모지도 만들 수 있는데,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모자를 쓴 모습이라고 설명했더니 액체 같은 게 몽글몽글해져. 이렇게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해졌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바로 추가적인 변화를 설명하면 변화가 반영돼서 위아래로 이렇게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바로 이모지 등록해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옛날 찍었던 사진인데 요거를 만화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줬는데 결과물이 상당히 좋아요.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배경화면 설정하실 때 바로 이런 추천 대상들이 나오고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연결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입력하시면 이야, 잘 나왔죠. 바로 등록하셔서 이제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다. 물론 이것도 이렇게 줄이면은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도 연결돼서 야, 넓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나갈 수가 있다. 또 아예 연락처 포스터 같은 거 꾸미실 때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모로 발전했는데 요거 AI 이미지라는 걸 식별할 수가 있는 Since ID라고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가 들어가게 이렇게 기술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새로운 단축어인데 이제 바이브 코딩 같은 기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거 그냥 문장으로 쓰시면 돼요. 요거 자연어를 이해합니다. 현재 한국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내용을 찾아서 연결해준다. 됐죠? 매일 저녁 8시에 미디어 볼륨 50%로 할 거고 K-POP 요거 뮤직비디오 검색 열 건데 상세 보기를 누르면 어떤 명령을 쓰는 건지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 유튜브 말고 애플뮤직에서 코르티스 가수 노래 틀어 라고 이렇게 정정을 추가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노래인데요? 내가 지정해주면 바꿔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이제 말로 설명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챗GPT 쓰듯이 일본어로 설명해 했더니 일본어로 설명해줬죠. 영어로 설명해 했더니 영어로 나옵니다. 이야. 똑똑해졌어요. 이제 단축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해 보실 수 있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파리의 탭을 알아서 주제별로 정리해 준다든지 유출된 패스워드 한 방에 다 바꿔줄 수 있다든지 전화를 하실 때도 화면상에 맥락 정보를 띄워주는 기능이라든지 애플 홈 관련이라든지 많은 변화들이 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앞으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계속 이어질 내용 기대해 주시고, 참고로 베타는 정말 베타고 첫 번째만 나왔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혹시라도 올려보겠다, 남는 기기가 있다면 해보세요. 절대 메인 기기는 하지 마시라, 기다려보시라. 베타도 계속 쌓여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쓸만해졌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또 앞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발표들이 있으면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